원래대로 건강하게 원래로 키친 최혜지은입니다. 이게 원래로 농장은 아니고요. 제가 제주도의 상큼 구리라는 곳을 왔습니다. 여기 너무 좋죠. 오늘은요 키토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료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재료 보시러 가시죠. 자, 원래대로 건강하게 원래로 키친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요, 오늘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천연 감미료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이시거나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할 가장 1순위가 설탕이죠. 요리나 베이킹을 할 때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동네 마트에 왔는데요. 감미료로는 자일로스, 스플렌다, 자이리톨, 스테비아, 올리고당, 알룰로스까지 있네요. 자일로스가 3줄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근데 자일로스는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일로스는 일반 설탕을 섭취했을 때보다는 약 30-40% 정도의 체내 흡수율을 줄이지만 그 외의 당은 여전히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요. 당뇨가 있으셔도 꿀,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등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거 드시고 혈당은 체크해 보셨을까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이시죠. 아, 네. 천연꿀은 비타민, 니아신, 기타 미네랄이 들어있죠. 근데 그 함량을 따져보면 꿀의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은 하루 권장 기준에 근처도 못 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적나라하게 비교해 드리자면 설탕은 50%의 과당과 50%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꿀은요 40%의 과당과 30%의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여기서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천연 꿀을 먹던 허연 설탕을 먹던 일단 혈관으로 들어가면 당입니다. 그 당은 엄청난 인슐린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이 많냐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설탕을 제한하니까 꿀로 또는 직접 설탕으로 담그신 매실액으로 드시거든요. 설탕 대체 식품으로 말이죠. 당에서도 최악인 과당, 포도당은 에너지라도 낼 수 있지만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요. 많은 과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은 과당은 대부분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음료수에 엄청난 과당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수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부모님 집에 있는 최악인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가베 시럽입니다. 혈당 지수가 13으로 설탕이 68이니까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정말 이거 고르겠다 싶었습니다. 비싸고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과당 함량이 무려 90%입니다. 당 관련 책으로는 이 책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천연 감미료도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병 있으시거나 키토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천연 감미료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선택해서 사용해본 감미료를 골라볼게요. 에리스톨 파우더형 혼합 감미료. 한국에서 수입해서 소분 판매하는 에리스톨 혼합 나비타 제품, 혼합 스테비아, 혼합 홀섬 제품, 한국에서 소분해서 판매하는 혼합 스테비아, 액상형 스테비아, 액상년 스테비아 글리세린제까지입니다. 자, 여기 다 밀고요. 오늘은 천연 감미료만. 여기 천연 감미료가 있는데 논란이 많은 인공 감미료까지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은 아직 제가 못 느껴서요.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에 세계 공공보건을 담당하는 WHO 기관은 대체 무슨 기관인가 묻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통제, 관리, 승인 담당하는 FDA 제품들도 저는 의문을 갖게 됐지만요. 일단 평범한 평민으로서 제가 별 도리는 없습니다. 일단 믿고 먹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감미료는요, FDA 승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가 0이고요. 칼로리가 0이거나 굉장히 낮고요.
우리 몸에 대사되지 않고 배출되는 감미료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죠.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100% 스테비아는 허브과 식물로 설탕의 300배 정도의 당도입니다. 100% 나한가는요, 중국 고산지방에만 있는 박과의 덩쿨 식물입니다. 설탕의 300배의 당도입니다. 그리고 100% 에리스톨은요, 채소에서 얻은 포도당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주로 옥수수를 사용하고요. 당도는 설탕에 비해 80% 정도입니다. 문제는 평균적으로 설탕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100% 감미료를 사용할 때 환산하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혼합 감미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테비아 에리스톨 혼합 제품, 나한과 에리스톨 혼합 제품이 있습니다. 많이 검색하시는 곳에서 스테비아를 검색했을 때 한국에는 대부분 원료를 수입해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100% 스테비아와 100% 나한가는 찾기 어려웠고요. 제품명은 나한과 스테비아이지만 함유량을 보면 제가 찾아본 15개 제품 모두 혼합 감미료였는데요. 평균적으로 비율을 보니 스테비아 5%에 에리스톨 95% 정도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요리로는 100% 나한가를 선택하고요. 키토 베이킹으로는 100% 에리스톨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리스톨은 옥수수가 주로 사용되니까요. 난 GMO 인증 제품이 좋겠죠? 제가 베이킹으로 에리스톨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산이 간편합니다. 어떤 분은 80%의 당도 때문에 1.2배를 곱하셔서 사용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한국에 여러 제품이 있지만 함유량은 결국 에리스톨이기 때문에 저는 에리스톨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non-GMO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100% 에리스톨 과립형 잘 안 녹는다고 해서 고속 믹서기 구입 고려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것 때문에만 믹서기를 사신다면 당연히 곱게 분말 형태로 이미 되어 있는 컨벡셔너즈 에리스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베이킹용으로 선택한 100% 에리스톨 1일 허용 섭취량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국내외 사이트 모두 다 몸무게 기준으로 1kg당 1g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0kg인 사람에게 에리스톨 50g이 1일 허용 섭취량인 거죠. 안전 기준치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 기준치에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만든 레시피는 만들어 보시면 단맛 자체가 잘 안 난다고 느끼실 거예요. 특히 녹차 케이크는 말이죠. 나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천연 감미료. 제가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보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감미료를 사용하시기 전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끝으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건강을 지키려면 일단 단맛과 또 달게 느껴지는 것과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신다면 제시된 안전 섭취 기준량보다 드셨을 때 본인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미료들도 정제가 되고 아주 소량의 약품 처리가 된 것들이거든요. 화학약품이 0.5g 미만 사용되었다면 미국에서도 표시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는 100% 나한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심플하고 건강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